가수 손호영 씨가 여자친구의 자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호영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증권가 정보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악마의 글이라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 머니투데이 전영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가수 손호영 씨가 여자친구가 생활 등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했죠. 예, 경찰에 따르면 손호영은 24일 오전 4시 35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인근 공영 주차장 안에 세워둔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천만다행으로 의식을 잃지 않았던 손호영은 불이 차량 내부로 옮겨 붙자 황급히 차량 밖으로 몸을 피했고 시민의 신고로 구조가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예, 손호영 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손호영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돌고 있는 증권가 정보지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손호영이 그런 글 때문이라고 직접 이유를 밝힌 게 아니라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워낙에 SNS를 통해서 악성 루머가 돌았기에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그 탓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증권가 정보지, 참 정보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아까운 찌라시인데요. 네.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손호영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증권가 정보지라는 형태로 휴대전화와 SNS를 통해 여러 글들이 퍼졌는데요. 손호영과 여자친구가 헤어진 이유, 또 여자친구의 신변, 대소문 등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런 분들을 보고 또 사실이라고 믿고 단죄를 하기까지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증권가 정보지 전영하 기자께서도 여러 차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악마의 글이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번 글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 역시 취재를 했기에 그런 글들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글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몇몇 열애설이 맞았다고 이런 글을 신봉하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몇몇 인터넷 매체들에서는 어떤 사건, 사고나 열애설이 터지면 증권가 정보지가 맞았네 안 맞았네 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들을 또 올리기도 하고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증권가 정보지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을, 멀쩡하신 분을 고인으로 둔갑시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셨죠? 예,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서 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트위터로 저 안 죽었다라면서 다시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때도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놓고 해당 인턴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가 루머를 배설을 하면 네티즌이 그걸 받아서 엉뚱한 사람들 신상 털기를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신상 털기를 당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해도 왜 변명을 하냐면 매도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요, 일부 악플러들, 그 악성 댓글의 수준이 굉장히 심각해요. 악플을 위한 악플을 단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예. 손호영 씨 자살 시도 사건을 전하는 기사에 다음에는 꼭 성공하길 이라는 댓글까지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익명이라는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남을 상처 주는 일을 너무 손쉽게 하는데요. 네. 언론의 자유는 남을 해치는 것까지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정작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면 정말 불쌍한 것처럼 보는데요. 네. 리트사이의 황민우 군에게 악플을 단 사람들이 신고로 잡힌 다음에 밤잠을 자지 못한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인데 잠을 못 자면 불안해한다. 네. 이런 소식들이 들리죠. 어처구니가 없죠. 다른 악플 사건으로 붙들린 사람들을 저도 몇 번 만나봤었는데요.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엎드려 빌듯이 합니다. 네. 입시 때문이죠. 대학생들도 전전긍긍을 합니다. 취업에 피해를 줄까 봐 그렇죠. 예. 사회인들은 빨간 줄이 갈까 두려워하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정말 씁쓸하네요. 네. 예, 증권가 정보지 매번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 방향이 좀 없을까요? 어제는요, 네. 아이유 씨가 이 증권가 정보지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요. 뭐 익명을 빙자해서 이제 아이유가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써 있었죠. 네. 이건 증권가 정보지일지 아니면 어느 매체에서 이니셜 놀이를 한 걸 그게 누구누구다 라면서 돌린 것인지는 뭐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유 측은 즉각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최초 유포자와 적금 유포자를 경찰 수사를 의뢰 잡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권가 정보지는 사실 경찰이 발본색원을 하겠다는 각오로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 전에는 근절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증권가 정보지 단속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랬더니 증권가 정보지를 이제 음성으로 만들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제 유포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일들이 더욱 심해졌고요. 증권가 정보지 유포에 많은 분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증권가 정보지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근절안을 모색을 하던가 정부 차원에서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심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손호영 씨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손호영 씨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요. 예.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이제 안정이 이제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요. G.O.D 동료인 김태우와 데니안이 26일 찾아가 위로를 했는데요. 손호영이 아직 많이 힘들어해 많은 말을 나누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마음에 입은 상처는 겉으로는 잘 안 보여서 더 아픈 법인데요. 손호영의 쾌유를 빕니다. 네, 사람의 말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타인에게는 냉정하고 상처를 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우리가 정작 본인 스스로는 상처받길 너무나도 두려워한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데요. 손호영 씨 다시 한번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